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시황은 기본, 발로 뛰는 주식 투자, 숨은 흑진주 발굴의 대가, 안전성, 정확성은 물론 수익까지 이 모든 것을 원한다면 대박 플러스와 함께 기업 탐방의 원조 조민규 멘토의 발로 뛰는 주식 투자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수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대박 플러스 시즌2 조민규 멘토입니다. 오늘 아침이었죠? 대한민국 국가대표팀과 러시아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1대1 무승부로 아쉽게 비기기는 했지만 대한민국 태극 전사들 잘 싸웠습니다. 시원한 한 골도 또 이제 기록을 했었고요. 다음 경기에서도 또 한 번의 어떤 승리를 또 우리에게 좀 안겨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여러분의 계좌에도 시원한 골처럼 오늘도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트폴리오 종목 상담 신청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부터 2번, 무료 문자 013-3366-0110, 서울경제TV 홈페이지죠. www.cntv.co.kr에다가요. 기법 관련한 궁금한 사항이시라던가 포트폴리오 전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구는 나름대로 좋은 결과를 좀 보였었던 것 같은데 시장은 조금 조정을 보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1990포인트를 소폭 하향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요. 일단 외국인들의 선물 쪽 매도가 조금 출회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고 전반적으로 시장을 좀 관망하는 분위기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이라크 사태에 대한 어떤 그 대외적인 불확실성도 또 남아있는 부분들이고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뉴스를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2분기 실적이 시장의 어떤 예상치보다 조금 저조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어떤 전반적인 어떤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켜 놓는 모습들이었었는데 간단하게 현재 오늘 시장의 위치하고요. 앞으로 이번 주 그다음에 다음 주에 나타날 수 있는 시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예상 지수 밴드를 보면 1978포인트에서 대략적으로 상단까지는 한 2002포인트 정도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한 2002포인트 정도까지 반등을 좀 보여주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2000포인트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좀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였었다가 장 후반부 들어가면서 지속적으로 좀 낙폭을 키워놓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를 아시겠지만 시장이 이렇게 쉽게 상승적으로 좀 가지 못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큰 부분들은 해외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좀 환율에 대한 방향성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바닥권에서 약간 좀 반등은 보여주고 있지만 원화 강세에 대한 부분들하고 단기적으로 좀 환율이 1020원 대비로 좀 올라오면서 외국인들의 어떤 그 적극적인 매수 규모가 좀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주였죠. 지난주 동시만기가 이제 마감된 이후에 어떤 투자자들의 어떤 관망 심리가 좀 나타난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목요일이면 이제 내일이죠. 2000포인트 이상을 좀 회복시켜 놓고 좀 유지시켜 놓는 모습들을 보여줘야지만 좀 빠른 상승 탄력을 좀 이어나갈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분위기로만 봤을 때는 일단 2000포인트를 넘기고 이번 주를 좀 마감하는 것이 좀 힘들지 않겠나라는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분위기가 약간 좀 박스권 형태로서 흘러가는 분위기가 좀 길어질 수 있는 흐름들을 좀 보여줄 수 있을 텐데요. 일단은 제가 판단할 때는 위로 가기에는 단기적인 좀 매물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텐데 다음 주 역시도 약간은 좀 당분간은 좀 박스권 장세가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가지고 나타나는 분위기예요. 1분기를 양호하게 좀 마감을 했었지만 2분기에서 나타났었던 원화 강세에 대한 기조, 특히나 이제 수출주 관련해가지고 약간 우려감이 좀 나타나는 부분들이고 환율이 바닥권에서 1,015원 정도의 저점을 찍고 지금 같은 경우에 한 1,020원 정도 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지속적인 원화 강세에 대한 방향성보다는 일단 환율 적시도 단기적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그 하락을 나타내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바닥권에서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어떤 불확실성,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외국인의 매수 자체가 좀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보면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사실은 좀 남아 있는 부분들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더라도 지배구조 개편이라던가 뭐 이런 지주회사의 전환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 이제는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주가에 좀 반영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핸드폰 관련주, 스마트폰 부품주 쪽으로도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단기적인 어떤 급락을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삼성전자만 가지고 본다라고 한다면 작년 3분기 때 영업이익이 10조를 넘었었죠. 그래서 3분기에도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해 가지고 더 좋은 실적을 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2분기는 우려고 3분기는 불확실성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맨 위에 보시면 새로운 출발을 좀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년을 기준으로 볼 때 이제 3분기, 4분기 실적이 안 좋았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반대적으로 작년 3분기, 4분기보다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기저 효과라는 것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3분기, 4분기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이제 내년에 어떤 실적을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6월 달이 끝나게 되면 상반기에 대한 결산이 이제 마무리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끝나게 되죠. 그래서 하반기를 어느 정도 좀 준비를 좀 하고 새로운 출발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턴 어라운드 종목을 좀 찾아볼 시점이 됐다라고 좀 판단이 되었습니다. 상반기에 주가가 좋았고 실적이 좋았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져 있는 흐름들이고 작년 3분기, 4분기가 상대적으로 좋지 못했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올해 1분기, 2분기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계속해가지고 좀 실적이 안 좋았었던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면 단기간에 어떤 그 실적이 안 좋았던 흐름들보다는 한 2년, 3년 정도 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정체되거나 혹은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그 소외됐었던 측면에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3분기, 4분기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 그다음에 올해 3분기, 4분기가 조금씩 좋아질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이 저점을 통과하는 국면에 있는 업종들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어려운 시장이지만 주식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의 구간이 아닌가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서 현재 어떤 주가 위치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현재 주가를 보시면 좀 답답하게 계속해가지고 좀 막혀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00포인트, 2020포인트에 계속해가지고 갇혀져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길게 보시면 저점은 계속해가지고 높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고점 역시도 계속해가지고 고점도 높아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가 단기간에는 박스권 장세로 흘러가다 보니까 상승 추세가 약간 좀 주춤한 부분들은 있지만 주간 단위로 혹은 월간 단위로 보면 여전히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제가 판단할 때는 마지막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저점에 대한 구간들을 좀 확인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 그 목요일 특히나 이제 금요일까지 2000포인트 이상권까지 좀 상승을 좀 하고 마감을 해야 이 위쪽에서 좀 그 시장 자체가 좀 움직여질 수 있는 트렌드를 좀 보여줄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 국면으로 봤을 때는 한 번 더 저점을 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서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큰 시장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1950포인트 정도까지도 지수에 있어서의 하반 경직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고 좀 판단이 되어지고요. 만에 하나 2010포인트를 좀 빠른 속도로 좀 회복하는 흐름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시장은 아직도 우상향하는 패턴으로 좀 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었던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신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이제 세월호와 관련해가지고 내수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침체, 그 다음에 부진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 체감적으로 느끼실 겁니다. 저 역시도 뭐 2분기 때 전반적으로 어떤 시장이나 어떤 제 개인적인 어떤 흐름들을 보면 조금 이렇게 지쳐 있다라고 표현을 드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전반적으로 내수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시장 상황에 대해서 실적이 좀 부진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발목을 좀 잡았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5월, 6월 달 그렇게 월 초에 계속해가지고 연휴들이 계속해가지고 좀 있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탐방을 가다 보면 거기 회사 관계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제 5월 달, 6월 달에 실질적으로 조업 일수, 생산하는 일수가 좀 줄어들어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조금 둔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삼성전자가 관련해가지고 핸드폰 쪽에 어떤 실적이 좀 둔화된다고 한다면 삼성전자 쪽에 납품하고 있는 핸드폰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둔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우려감들이 현재 주가의 시장을 좀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들이고 뭐 자동차주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어떤 그 저점에 대한 가격대는 좀 확인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좀 우상향되는 패턴을 확실하게 뛰어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못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원화 강세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출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매출이라던가 이익적인 측면에서 약간은 시장의 어떤 기대치보다 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좀 우려감이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 느끼시는 것처럼 가고 있는 종목들, 상승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지속적인 어떤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수와 관련해 가지고 좀 지수를 끌고 올라가면서 버팀목을 해줘야 되는 종목군들이 좀 쉬다 보니까 지수 전반적으로는 약간 좀 쉬어가는 흐름이 조금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시장에 대해서 설명해드렸는데 지금은 중기적인 시장은 상승 쪽으로 좀 보시고 중기적인 시장은 상승 쪽으로 보시는데 과연 다음에 이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내가 그 주식을 사가지고 어떤 종목이 앞으로 이제 수익을 좀 나에게 안겨줄 수 있는 종목군들과 인지를 좀 찾아내신 분석을 먼저 좀 하셨다가 가격적으로 좀 싸구나라는 시점이 되면 그때부터 매수를 하셔도 늦지 않으시니까요. 굳이 지금서부터 공격적인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 이틀 정도 좀 더 시장을 좀 지켜보시고 관찰하신 다음에 그때 이제 매수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화랑 이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렵기도 하고요. 또 지쳐 있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황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 일단 기존에 제가 이제 방송에서 편입했었던 포트폴리오 종목들 하고요. 그다음에 탐방을 했었던 종목군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포트폴리오 종목군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예, 지금 유니테스트가 한 23% 정도, 23.8%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동아일텍 같은 경우도 8% 정도 수익권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LIG, ADP, 인포피아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약간 좀 횡보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백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출연을 하지 않는 동안에 주가를 보다 보니까 5,100원을 정확하게 건드리고 나서 다시 좀 올라와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방송에서 이제 편입했었던 손절가를 건드렸기 때문에 일단 7.4% 정도 수준에서 이제 매도 처리가 되었습니다. 종목군들별로 한번 자리대를 좀 잡아보도록 할 텐데요. 유니테스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상에서도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이 회사는, 앞으로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작년도에 실적이 좀 안 좋았던 게 어떻게 보면 주식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의 구간입니다라고 계속해가지고 말씀드렸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가지고 반도체 관련된, 장비 업종,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들이 상당히 좀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하이닉스 쪽과 관련된 검사 장비를 좀 납품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또 실적적인 부분, 수주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분기에도 전분기, 1분기보다 한 2배 정도 실적이 좀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이 회사가 좀 변해가는 과정에 지금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월봉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일단 우상향 돼가지고 바닥권에서 이렇게 U자로 돌아나가는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한 2,500원, 2,600원 정도가 이제 그 단기적인 저항의 구간을 좀 막고 있는 모습이지만 다음 달이 되면 사실상 이제 저항 구간이 좀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 같은 경우에는 한 2,800원에서 3,000원 정도까지도 추가적인 좀 상승 탄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유하기 계신 분들은 단기간에 좀 올라왔다고 해가지고 쉽게 차익하셔가지고 이렇게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좀 더 기다리시면 추가적인 상승과 추가적인 수익이 기대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인포피아 그다음에 LIG, ADP는 약간 좀 쉬어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동아일텍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예, 동아일텍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이제 방송을 한 이후에 코스닥 시장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내려왔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한 7,000원 초반대에서 저점을 좀 잡고 최근 들어서는 또 다시 한번 8,000원대 초반대까지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장비 업종 동아일텍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장비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주와 민감하게 좀 반영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난번 방송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국내 쪽 업체들보다는 이제 중국 쪽에 투자될 수 있는 수혜가 좀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올해 하반기, 내년 정도가 되면 또, 국내 업체들의 또 수주가, 어떤 설비 투자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에 따라 가지고 자회사인 어떤 선의 시스템에 대한 실적도 좋아질 수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가격에서는 뭐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다라는 좀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한 7,700원에서 8,000원 정도, 중간권에서, 조금씩 좀 모아나가시는 전략을, 전략을 가지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9,000원, 그 다음에 중기적으로는 10,000원대 이상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산을 한번 살펴보죠. 좀 아깝긴 합니다. 손절가를 5,100원을 말씀드렸더니, 얼마 전에 딱 정확하게 5,100원에서 저점을 찍고 이제 반등이 들어가는 모습들이고요. 지금 마찬가지로 백산 같은 경우도 기업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가지고 매출이나 뭐 이익적인 측면은 늘어나는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우상향되는 패턴이고요. 마찬가지로 고점과 저점이 계속해가지고 높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단기적인 그 목표 주가를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한 6,500원에서 7,000원 정도, 판단을 하시면서 보유해 나가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방송상에서 손절은 됐지만 어찌됐든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뭐 상승이 가능할 수 있으니까 뭐 보유해 나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짧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방송에서 설명드렸던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탐방을 갔다 왔었던 종목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에 제가 이제 탐방을 갔어 왔던 종목은 지난번에 방송에서도 한번 예고를 한번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회사를 갔다 오니까, 이 회사는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방송을 하기 전에,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탐방을 가보면 이 회사가, 어떤 직감적으로 오는 부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재무제표상에서 나타난 어떤 숫자들 말고 이 회사가 정말 괜찮은 회사고 앞으로 좀 좋아지는 부분들을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기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탐방을 했었던 기업은 충남 서산에 위치하고 있는 그 포메탈이라는 회사고요. 사업적인 부분, 그 포메탈이 어떤 회사인지를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포메탈은 처음에 이제 1969년도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력적으로 보면 한 40년 넘게 그 단조 시장 쪽에서 지금 계속해가지고 영업을 좀 하고 있고요. 2010년도 9월달에 이제 그 코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모가가 6,000원 정도였었고요. 무상증자 100%를 실시를 해서 지금 현재 주가를 무상증자 전의 주가로 환산해 보면 대략 한 6,900원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격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한 4년 전 정도의 주가 수준에서 계속해가지고 좀 머물러 있는 흐름이고 뭐 중간에 그 무상증자 하기 이전에 어떤 고점을 보면 한 24,000원대까지도 상승을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한 1, 2년 정도 좀 실적이 좀 부진했었던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한 부분들하고 이 회사가 과연 믿을 만한 회사인지 괜찮은 회사인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회사 전경을 좀 보시면 이번에 이제 서산에 그 새롭게 공장을 이전을 해서 새롭게 이제 공장 사옥을 짓고요, 했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탐방을 했었던 영상을 보시기 전에, 포메탈이라는 본사 건물이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그 회사의 분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깔끔하고, 규모가 상당히 좀 크게 공장을 좀 잘 지었다라는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제 포메탈, 탐방을 했었던, 영상 자료 화면을 좀 보시면서 방송을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포메탈 회사 외부 전경이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그 포메탈에서 생산하고 있는 단조 제품들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들을 많이 생산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산업 기계 부품이라던가 위에 써 있는 것처럼 방위 산업, 그다음에 풍력과 관련된 부분,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이제 단조 제품들을 이렇게 만드는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단조 회사들 생각을 해보면 그 코스닥 쪽에 이제 뭐 태용이라는 회사를 들 수가 있을 텐데 포메탈이 하고 있는 부분들은 좀 약간 중소 단조 제품을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건 원재료입니다. 뭐 철근, 철강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관하는 회사 모습이었고요. 지금 이 부분은 이제 만들어지는 가공 재료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가공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이제 모습들인데요.
잘 보시면 회사가 되게 크기도 크지만 상당히 좀 깔끔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회사 내부에 이제 용광로를 통해 가지고 더운 날씨에도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분들의 이제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 저희도 갔을 때 요새 날씨가 많이 덥잖아요. 저희도 촬영하느라고 아주 더운 날씨에 고생을 좀 하고 왔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뭐 제품들을 잘 만들고 있고요. 열심히들 일하고 계신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바쁘게 공장이 좀 돌아가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우리가 쉽게 접하기 힘든 제품들이고, 공장의 어떤 전경을 보시면 상당히 큰 어떤 규모를 좀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산에 있었을 때보다 이제 서산으로 공장을 이전한 이후에 외부적인 부분들도 되게 깨끗해졌지만, 공장의 어떤 규모 자체도 상당히 큰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뭐 방위 산업에 들어가는, 저 이렇게 앞에 보시는 커다란 휠 같은 게 우리나라에서 쓰는 자주포에 들어가는 그 바퀴에 들어가는 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제품부터 이제 작은 제품들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는 상당히 탄탄한 기업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업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셨겠지만, 뭐 회사 외부적으로 봐도 상당히 좀 크고 공장에 대한 어떤 그 생동감 있는, 공장이 좀 열심히 역동적으로 좀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실 텐데, 실질적으로 기업을 찾아가 보면 더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큽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의 위치를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충분히 추가적인 어떤 수익과 안정적인 수익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기업이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포메탈에 대한 사업 영역부터 간단하게 좀 살펴드릴 텐데, 화면에 보셨던 것처럼 이제 이러한 단조 제품들을 이제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부적으로 좀 나눠보면 신재생 에너지, 풍력과 관련된 부분들하고요, 자동화된 산업 기계죠. 뭐 이런 쪽에 매출하고 이런 부분들을 발생을 시키고 있고요. 옆에 보시면 이제 자동차 부품, 그다음에 산업 기계, 뭐 농기계. 뭐 농기계라고 하면 뭐 트랙터라던가 경운기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방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쓰는 이제 자주포라던가 뭐 탱크 같은 데에 써 있는 뭐 휠이라던가 이러한 그 기본적인 부자재를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화면에 보시면 이제 매출이 볼보하고 이제 두산인프라코어, 옆에 화면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굴삭기죠. 굴삭기에 들어가는 그 부품들을 단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만들어내는 그 생산을 하고 있고요. 산업기계에 대한 매출들도 한 2011년도까지는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다가 2012년도에 약간 좀 주춤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공장을 이전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매출이 감소하는 흐름에서 좀 나타났었던 부분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동차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수적으로 쓰일 수 있는 기본적인 부품들을 단조를 통해 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의 대표 회사인 대표 완성차 업체 쪽으로 이제 납품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모습들이고, 2010년도, 2011년도에 꾸준하게 좀 매출이 늘어나다가 마찬가지로 공장 이전하면서 약간의 좀 그 생산적인 부분에서 약간 좀 매출이 좀 주춤했었던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뭐 풍력과 관련된 부분, 최근 들어서 뭐 신재생 에너지, 풍력과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그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 밑에 보시는 주요 매출처가 이제 나베스코라는 회사하고 GE 이런 쪽에 로봇과 관련된 부품, 그 다음에 감속기 쪽에 들어가는 그 필수적인 단조 제품을 만드는 사업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위 산업 쪽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휠이라던가 기본적으로 쓰이는 좀 부자재를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뭐 주요 매출처는 삼성 테크인, 그다음에 두산 모트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말씀한 그 방송에서 보셨던 것처럼 뭐 제품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사업군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단조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일반적인 어떤 하나의 산업에 이제 국한된 것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매출처를 또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생산하는 부품 자체도 다품종 이제 소량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규모도 이제 뭐 앞으로 이제 그 공장 이전하면서 좋아졌지만, 지금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거래처가 한 150군데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50군데 정도면 한 군데가 조금 매출이 좀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특별하게 어떤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 그 영향력이 좀 작기 때문에 안정적인 성장을 또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력이 되게 상당히 오래된 회사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제 거래처가 늘어나는 어떤 그런 흐름들을 또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장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공장을 이전한 이후하고 이전하기 전하고 상당히 좀 다른 모습들을 기대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잘 보시면 일단 뭐 숫자적으로도 그 위에 그 생산할 수 있는 공장에 대한 어떤 그 숫자죠. 그 전까지는 뭐 32,000톤, 37,000톤 매출액으로 환산해 보면 대략 뭐 700억, 800억 정도 수준이었다고 한다면 2013년도부터는 이제 1,000억대 이상의 매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공장의 규모가 이제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공장은 이제 커졌지만 실질적으로 매출이 막 그 수준까지 채워지진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점진적으로 그 매출이 점점 올라와서 향후에는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이제 달성할 거로 지금 회사에서는 목표를 잡고 있고요. 그래서 매출액에 대한 추이를 좀 짧게 설명드리면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676 아마 이제 그 포메탈이 상장을 하고 그 전에도 이제 매출을 했을 때 가장 좋았던 실적을 나타냈었는데 2012년도, 2013년도에는 한 500억 초반대 정도까지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공장을 이전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생산과 매출을 좀 발생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매출도 좀 감소를 했고 그다음에 주가 역시도 약간 좀 주춤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년의 최고 수준까지는 아니겠지만 한 600억 정도의 매출을 이제 달성할 걸로 회사에서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이제 내년 정도가 되면 750억에서 800억 정도, 그래서 향후에는 1,0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할 수 있을 정도로 회사 규모가 점진적으로 늘어난다. 공장을 이전하고 회사에 대한 어떤 투자를 했을 때 이제 앞으로는 회사가 좋아지는 일만 남은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텐데요. 앞서도 보셨던 것처럼 매출액이 좀 감소하다 보니까 이익적인 측면도 약간은 좀 주춤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적자를 내거나 이랬던 건 아니고 연간 기준으로 보면 꾸준하게 이익에 대한 흐름들을 나타내고 하는 모습이었었는데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셨던 것처럼 한 670억 정도에 한 57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고요. 2012년도에 이렇게 대폭적으로 영업이익이 감소를 했죠. 그래서 매출이 감소하는 흐름과 동시에 영업이익도 약간은 주춤하면서 주가 역시도 상당히 조금 이렇게 쉬어가는 모습들을 좀 나타냈습니다. 2년 정도 매출이 좀 감소하고 그다음에 이익이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회사에 대한 부분들은 작년 하반기서부터는 정상적인 궤도로 조금 이제 올라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한 600억에 영업이익이 한 30억 정도. 그래서 내년 정도가 되면 아마도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들하고 영업이익도 큰 폭의 좀 성장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투자가 마무리됐던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매출이 증가하면 회사가 이제 돈을 벌 일밖에 이제 남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보수적으로 봤을 때도 내년 정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한 6% 정도에서 7% 정도 사이 정도로 발생을 할 거로 예상을 하는데 아마도 매출액이 더 늘어나면 영업이익률은 훨씬 더 큰 폭으로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1분기에 대한 실적을 좀 보시면요. 지금 전년도 같은 경우하고 올해 같은 경우가 비슷한 매출 구조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순이익 같은 경우 이제 공장 이전에 따라 가지고 안산에 있는 그 공장 기본적인 처분에 대한 이익이 발생하면서 순이익이 좀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도 좀 올라오는 흐름이고 영업이익도 영업이익률도 한 3.4%, 3% 중반대까지 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 부분은 개선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매출이 증가를 하게 되면 이익도 꾸준하게 증가를 하게 되고 이런 그 기본적인 어떤 그 중소기업 특히나 이제 이런 어떤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기본적인 매출단을 넘어가게 되면 이익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3% 초반 정도를 이제 예상을 하지만 올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률이 한 5% 정도를 상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 영업이익률 역시도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하는 부분보다 이익에 대한 성장성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분기 기대의 실적을 이제 체감적으로 느껴보시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했는데 잘 보시면 아까 이제 매출하고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설명드렸으니까 작년도 1분기하고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비슷하지만 영업이익이 한 5억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2013년도 전체적인 영업이익이 한 6억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1분기에는 이미 영업이익이 한 5억 정도 발생을 했고 그래서 아마 2분기가 이제 넘어가서 이 정도의 어떤 그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좀 달성을 한다고 한다면 작년도의 전체적인 그 이익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 달하고 6월 달에는 뭐 조업일수라던가 뭐 생산되는 부분들이 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간 주춤할 수 있겠지만 3분기, 4분기로 가면 갈수록 회사에 대한 매출 규모와 이익에 대한 규모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해 드렸는데 제가 이제 탐방을 다니면서 느끼는 것들은 뭐냐면 이 회사를 직접적으로 가보고 그 대표분하고도 그 실질적으로 좀 인터뷰를 해보고 임원분들하고도 그 자리에서 이제 저희가 기업에 대한 소개를 받는 시간을 가졌었지만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클린하다고 해야 되나 깨끗하신 분들이 좀 경영적인 마인드를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분이 하셨던 얘기도 자기는 자기 그 포메탈이라는 회사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그 주주들한테 돈을 많이 버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지 사실 뭐 주가의 어떤 그 등락에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탐방을 가서 보면 주가에 관심이 많으신 대주주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걸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느 분들이나 다 마찬가지겠죠. 근데 주가하고는 상관없이 본연의 어떤 사업적인 부분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주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만큼 뭐 주가에 관심이 없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만큼 회사에 자신이 있고 회사가 좋아지면 주가는 자연스럽게 상승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볼 때 경영을 하시는 부분의 어떤 마인드 자체도 상당히 좀 괜찮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 하기 전에 이제 투자 포인트를 좀 설명해 드릴 텐데요. 공장 이전 이후에 공장 이전을 하면서 한 2년 정도 실적이 좀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었지만 공장 이전 이후에 이제 실적이 정상화되는 구간 오히려 향후에 갔을 때는 앞으로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가지고 좀 증가하는 모습으로 기업에 대한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생산 설비에 대한 증설 효과가 이제 서서히 가시화되는 시점이 좀 됐다라고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제가 봤을 때도 공장을 좀 깨끗하게 잘 지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거래처를 방문하셔가지고 이제 공장에 오신 그 기업을 탐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회사를 보면 이 회사가 좀 깨끗하고 내가 맡길 수 있는 제품 자체를 좀 믿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공장 설비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걸 많은 좋은 얘기들 많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원자재를 보관하는 그러니까 철근이나 철강 그 원자재를 보관하는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야적장 같은 데다가 그냥 뭐 천막이라던가 이렇게 비를 맞추고서 이렇게 보관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포메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설비를 통해 가지고 내부에서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좀 관리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다양한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건 고객사에 대한 매출이 증가하는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그만큼 이 회사가 안정적인 매출을 지속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재무적인 안정성 그리고 회사가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숫자상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꾸준한 상승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뭐 회사가 이제 더 이상 매출이 감소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나타나기 좀 힘들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제는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하방 경직을 확인하고 앞으로 매출과 실적이 좀 증가하는 흐름 쪽으로 이제 변환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텐데 지금 현재 목표 그 시가총액이 한 42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회사의 기본적인 자산 가치가 한 37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그 재무제 표현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부분을 감안하면 지금 정도 가치가 PBR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배수 정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회사의 자산 가치가 현대 시장에서 판단하는 기본적인 자산 가치 정도 수준이라고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차적으로 한 600억 정도를 목표 그 시가총액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한 800억 이상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시가총액이 한 600억 정도 되면 주가로 환산하면 5,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한 5,000원 정도, 중기적으로 한 6,600원 정도 이상권까지. 그래서 800억 정도가 되면 6,600원 정도 수준이니까 아마도 5,000원, 그 다음에 이제 매출이 점진적으로 가시화되는 시점이 된다라고 한다면 한 6,000원 이상에 대한 주가도 달성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현재 주가 위치를 보면서 포메탈에 대한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예, 최근에 어저께 같은 경우에 좀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단기간에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거래가 뭐 이렇게 많았던 상황들은 아니었고요. 최근 들어서 그 4,000원 초반권에서 좀 그 4,000원 이탈한 이후에 한 3,800원 정도 수준에서 좀 횡보를 하다가 코스닥 시장이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주가가 좀 흘러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
지금 그 직전 같은 경우는 12,000원 정도까지 주가가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을 보였었고요. 그때 당시가 이제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그 이후서부터는 주가가 공장을 이전하면서 매출이라던가 이익적인 측면이 좀 감소하는 흐름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좀 하락하는 하락 기조에 좀 있었었죠. 근데 지금 현재 뭐 3,000원 정도 초반대까지는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한 3,400원 정도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권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을 좀 제시해드리면 한 3,400원 정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한 4,000원 정도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가라는 게, 기업적인 어떤 분석을 통해가지고 600억 정도라고 하면 5,000원 정도 이상권까지도 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지만 어떤 기술적 분석, 그 다음에 매물에 대한 소화 과정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는 4,000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3,000원 정도. 그래서, 최근에 형성됐었던 최저점 가격 3,000원 정도면, 이 회사가 2010년도에 공모할 때, 공모가가 이제 그 3,000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이하로 가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이제 주가가 바닥을 좀 확인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어져서 내일장 정도 수준에서 3,400원 정도 주가가 온다라고 한다면 포트폴리오에 좀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부분들보다는 이런 기업들은 좀 긴 시각을 가지고서 좀 관찰하시면서 좀 보유를 하시는 매매를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매매보다는 투자를 하기에 적합한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안정적이고 좀 탄탄한 어떤 그 매출과 어떤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가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주가 흐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년 동안 매출이 좀 좋지 않았던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회사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회사가 더 커지기 위해서 공장을 이전하는 사이에 정상적인 조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던 흐름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인 궤도를 찾아 나갈 시점이 된다고 한다면 예상 외에 기대 수익률을 좀 가져낼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수익률을 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메탈에 대한 부분들은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포트폴리오 종목 상담을 해야겠죠. 포트폴리오 종목 상담을 하기 앞서서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보통은 제가 이제 그 방송한 다음 날 무료 방송을 또 진행해가지고 시장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기업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는데 제가 이제 내일은 또 지방에 또 그 기업 탐방이 있어가지고 이번 주 목요일 말고요. 내일 모레죠. 6월 20일 금요일 날 오전 8시 30분부터 현재 좀 답답한 시장 어떻게 좀 풀어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하고 포메탈과 관련된 그리고 내일 또 탐방을 갔다 와서 그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괜찮다라고 한다면 방송에서 한번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8시 30분 오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기업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고요. 종목 상담, 포트폴리오 상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시죠? 아까 여러 가지 다 했는데. 예. 일단 대우조선해양 가지고 계시고요. 예, 삼성전기, EM코리아, 동국제약, 디지털옵틱스, 그 다음에 효성 ITX 해가지고 종목이 한 6종목 정도를 보유하고 계시네요. 예. 지금 전반적으로 보니까 대형주도 좀 가지고 계시고 중소형주도 가지고 계신데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을 보면 종목은 기업적인 내용들은 다 양호한 회사들이에요. 어떤 부실한 회사들이라던가 이렇다기보다는 회사 내용들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최근에 있어서의 어떤 좀 주가 흐름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시장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좀 주가가 약했었던 그런 기업들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계신 종목을 한번 살펴봤는데 지금 주식 투자를 하신 지 좀 오래되셨나요? 아니요, 한 1년 조금 못 됐어요. 근데 예. 몰라요. 잘 모르세요? 네. 예. 회사에 대한 내용들은 좀 알고 좀 매수를 하시는 편이신가요? 대충 뭐 하는 기업, 뭐 하는 거다라는 것만 정도만 알고, 예.
일단 뭐 말씀하셨던 내용, 뭐 대우조선 해양이나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것. 제가 좀 놀랐던 건 EM코리아라는 회사를 보유하고 계신데 이 회사를 좀 알고서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 뭐 배에 관련돼 가지고 뭐 네. 이렇게 뭐 자동차고 뭐 네. 하고 관련된 그런 일을 한다는 것 같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대우조선 해양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대우조선 해양 같은 경우는 28,700원 정도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단가를 보니까 물타기를 좀 하신 것 같아요. 네, 원래는 3만 원대 했었는데요. 예. 예. 조금씩 했더니 예, 조금씩 이제 분할하셔가지고 비중들도 높아지셨고, 평단가도 좀 이렇게 조절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때보다 가격이 더 낮아져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 제가 만약에 이 주식을 지금 파시라고 하시면 파실 수 있습니까? 할 수는 있죠. 예. 근데 뭐 좋은 종목을 선택을 예. 근데 왜냐,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대형주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 손절하라고 하면 잘 못하세요. 예, 회사가 좋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조선주가 안 좋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예. 그래서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은 조선주들이 좀 주가가 좀 약하죠. 시장에서 좀 많이 소외가 되어지고 있고요. 뭐 실적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좋아지는 모습들은 좀 나타나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주가가 좀 더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주식을 매도하시는데 동참하지는 마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이제 매도를 하는 시점은 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보유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1차적인 목표가는 제가 29,000원 정도를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지금 매수하셨던 가격보다는 소폭 좀 상승할 수 있는 흐름들은 나올 수 있는데 아마 29,000원 정도가 되면 지금 현재부터 29,000원까지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조정을 받고 조금 더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상승 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시점부터 29,000원대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상대적인 수익률이 좀 시간과 어떤 수익률에 대한 폭들이 좀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9,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손절가라고 하지만 사실 그 가격권이 없다고 해서 아마 손절을 못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 정도까지 가격이 오면 이런 주식은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가지고 평단가 조절하면서 끌고 나가는 전략이 사실은 맞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최저가였던 24,600원 정도가 깨지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이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좀 감안하셔 가지고 대응을 하시되 일단 이 주식이 어느 정도 올라온다고 해가지고 이 주식으로 크게 수익을 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좀 기다렸다가 손해를 안 보는 시점에서 빠져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대우조선 해양 혹은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유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9,000원 정도 제시해드렸고요. 손절가는 24,600원 정도. 전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한 번 정도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감안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예, 이해되셨나요? 이걸 손절을 하지 말고 여기서 물타기를 아까 하라고 예. 손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손절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네. 예.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조선주들도 한 번 정도 조정을 한번 받으면 거기서부터 상승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좀 힘드시겠지만 보유를 하셨다가 그 상황이 확인된 이후부터 다시 이제 비중을 조금 더 늘려나가시는 쪽으로 대응을 하시지 주가가 내려오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매수를 하지 마시라고요. 예.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예. 삼성전기도 비슷한 분위기예요. 삼성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포트폴리오에 두 종목이 좀 비슷한 업황을 좀 하고 있는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회사죠. 큰 회사고. 근데 지금 현재 주가를 보면 상당히 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가지고 바닥인 줄 알았다가 주가가 한 번 더 이제 밀려내려온 흐름들을 보였었는데 목표 주가는요 기본적으로 84,000원 정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매수했었던 가격에서 매수가 부분까지 오면 좀 빠져나오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는 뭐 마찬가지로 좀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지만
기다리시면서 약간의 조금 그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구간대를 좀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리겠고, 마찬가지로 의미 없는 손절가 59,000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분기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핸드폰 관련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에서 좀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남아있지만, 지금 주가는 사실상 오히려 이제 저점을 통해 가지고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파는 구간은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있어서 혹은 주가의 어떤 그 하락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겁먹지 마시고,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손해 안 보시고 좀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해되셨나요? 예. 84,000원이라고 하셨어요. 64,000원이요? 64,000원. 예, 그러니까 매수하셨, 지금 제가 잘못 들었네요. 84,000원까지 가면 저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네. 기본적으로 이제 64,000원. 제가 제 방송에서 잘못 말씀을 줬나 보다. 예, 64,000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자, 그다음에 EM코리아입니다. EM코리아를 이 기업을 아시고 사셨다면 한다면 나름대로 좀 그 주식에 있어서의 좀 선구안이 좀 있으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은 회사예요. 중소기업이지만 나름대로 좀 기업적인 내용도 좀 괜찮고요. 지금 현재의 주가는 약간 좀 조정을 받았지만 충분히 한 6,000원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왜 6,000원 정도를 말씀드리냐면, 회사는 좋은데 지금 주가 자체가 아주 싼 국면에 있진 않아요. 예, 그래서 회사가 좋아지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약간 좀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6,000원 정도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비중이 뭐 그렇게 높진 않으시니까. 근데 만약에 5,500원이 만약 이탈하게 되면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감안하셔서,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전기하고는 다른 전략이에요. 얘는 이 EM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회사 내용은 좋지만 손절가가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났을 경우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손절가는 좀 지켜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예, 동국제약이죠. 네. 동국제약도 최근 들어서 좀 주가가 좀 많이 약한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보니까 주식을 사시고 좀 관리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면은 파는 건 잘할 수 있는데, 이제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위험 관리를 좀 못하시고 계신 것 같거든요. 동국제약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는 사실 파는 자리는 이미 지났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 29,500원 정도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고요.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뭐 우량한 기업이고 하니까 24,500원 정도 이탈이 없으면 충분히 3만 원에 근접하는 흐름, 29,5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제 문제는 이제 종목 교체 좀 매도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종목 두 종목이 있는데, 디지털 옵틱스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디지털 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핸드폰 관련된 그 회사들을 몇 군데 탐방을 하다 보니까 2분기가 상당히 많이 안 좋다라는 얘기들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죠.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디지털 옵틱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회사가 실적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은 잘 나오고 있는데, 예전처럼 시원한 상승 흐름을 나타내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반등이 들어오면 좀 종목을 좀 정리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기본적으로 한 14,000원 정도대가 오면 좀 정리하셔가지고 좀 현금화 시키는 전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효성 ITX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주가는 기본적으로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매수했던 가격하고는 그렇게 크게 어떤 큰 폭의 손실 흐름은 아니신데, 일단 기업에 대한 가치적인 측면으로 보면 주가가 어느 정도 선반영되는 측면이 있고요. 상당히 좀 위험한 국면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절가를 이탈하게 되면 나름대로 약간 좀 추가적인 조정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손절가는 한 16,000원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단기적인 그 반등에 대한 목표가는 17,500원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말씀드렸던 디지털 옵틱스나 효성 ITX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손실폭을 줄이는 상황에서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현금화 대응을 하셨다가, 오늘 뭐 발생해서 말씀드렸던 뭐 포메탈 같은 회사들도 길게 봤을 때는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이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형주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힘드시겠지만 시간을 가지고서 좀 버티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 뭐 좀 도움은 되셨나요? 네. 아이고, 예. 그자도 손이 많이 탔는데 감사합니다. 예. 예. 또 속 타실 때마다 전화 주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예,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오전 8시 30분에 무료 방송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남자 조민규 멘토의 발로 뛰는 주식 투자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